여전히 거세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브랜드는 단연 유니클로입니다. 당시 유니클로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인의 불매운동이 매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불매운동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의 예측이 적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유니클로의 일부 의류가 온라인 스토어에서 품절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없어서 못 판다는 것이죠. 품절이 된 제품은 히트텍과 후리스 등 방한 제품입니다. 유니클로의 주력 상품이죠. 결론적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유니클로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건 눈치가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매장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로 붐빈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니클로는 한국 진출 15주년을 기념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역대급 할인 행사였죠. 행사와 더불어 날씨마저 쌀쌀해지자 유니클로 측은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매출 역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유니클로의 부활 소식에 일본의 네티즌들이 조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은 냄비였다. 불매운동 벌써 질린 거니? 역시 겁쟁이구나. 유니클로 사장 말이 맞았네. 한국인에 대한 조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한 막말도 쏟아냈습니다. 불매운동? 어차피 한국인들은 처음부터 아무 생각이 없었어. 머리가 텅 비었잖아? 유니클로 세일이 다 끝나고 나면 히트텍을 입고 불매운동을 외칠걸? 만약 한국인들이 유니클로 제품을 품절이 될 정도로 구매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마땅히 대꾸할 말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니클로 불매운동에 틈새가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사실 좀 단순합니다. 대체품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 때문입니다. 유니클로는 자라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의류 브랜드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고속 성장을 하고 있죠. 성공의 비결은 방한 기술력입니다. 또한 뛰어난 기능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제품의 질이 높습니다.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큰 무기죠. 한국인들은 유니클로 없이도 여름 시즌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겨울 시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추위와의 싸움은 생존과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맥주나 자동차와의 차이입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유니클로의 대체품을 찾기가 힘듭니다. 유니클로는 한국에서 바닥을 친 상태입니다. 불매운동에 의해 7월, 8월, 9월의 매출은 마이너스였을 겁니다. 앞으로 통계상으로는 매출이 상승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불매운동이 실패했다고 더 큰 소리들 치겠죠? 불매운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이성적인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더욱 체계적으로 불매운동에 접근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불매운동 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 지 100일이 됩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업계들이 핵심 소재 국산화에 나서고 다른 루트의 수출길을 찾으면서 다행히 타격이라 할 만한 생산 차질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반격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 결과는 어떨까요? 100일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 물론 일부에서는 일본 제품만 계속 구매를 하거나 먹어서 응원하자거나 일본 옷을 사서 도와주자 라는 움직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세는 여전히 안 가요, 안 사요 불매운동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밀어낼 건 밀어내고 새로 들어올 건 절대 못 들어오게 잘 막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해보면요. 전부 다 다뤄버리면 너무 방대해지고 영상도 길어지니까 오늘은 일단 안 사요 운동 대표 삼형제인 일본 맥주, 자동차, 옷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안 사요 운동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일본 맥주인데요. 사실 결과가 이 정도까지 좋게 나올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아사히, 기린, 산토리, 삿포로 이렇게 무슨 일본 4대 맥주라고 예전에는 불렀었는데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9월에 수입된 일본 맥주는 단 6,000달러어치였습니다. 그러니까 6,000달러면 한국 돈으로 740만원어치 정도 되겠네요. 작년 9월에는 674만 9,000달러어치였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치면 81억 원어치가 들어온 거예요. 1년 만에 이렇게 줄어든 건데 그럼 얼마가 줄어들었냐? 와, 자그마치 99%가 감소한 거예요. 아주 어이가 없을 정도로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 나머지 1%는 그냥 수입을 하지 말지 그 1%인 740만원어치는 어디다가 쓰려고 들여온 걸까요? 이거를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개당 원가가 1,000원이라고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한민국 전국에 7,400캔 정도만 수입이 된 거죠. 이거 뭐 완전히 한정판이 돼버렸어요. 지금 사실 마트에 가봐도 일본 맥주를 팔고 있기는커녕 아예 구경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 동네 마트에도 맨날 일본 맥주가 있던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미 독일이나 벨기에 맥주 아니면 중국 맥주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맥주를 어디서 팔고 있는지
일부러 찾으려고 했는데도 한 캔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입 맥주 국가별 순위도 일본 맥주가 부동의 1위에서 28위로 추락했고, 올해 7월 불매운동이 시작된 직후 3위로 내려갔다가 8월에는 13위로 내려가고 9월에는 28위가 된 건데, 이것은 러시아 맥주나 터키 맥주 같이 생소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맥주에게도 순위가 밀렸습니다. 아사히 맥주는 2009년 이후 10년 동안 부동의 1위였는데 11년 차에 아주 떨어지다 못해 바닥을 기고 있네요. 이 일본 맥주의 사실상 퇴출은 대단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 등 소매 상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시작했다는 점이고요. 2달 전에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소형 마트 사장님이 일본 맥주 재고가 엄청 쌓였는데 도저히 이걸 사람들한테 팔지는 못하겠고 하니까 나를 잡아서 본인이 다 마셔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매일 마셔서 재고를 겨우 정리했다고 하는데 진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잘 전해진 케이스죠. 불매운동에는 안 사요도 있지만 안 팔아 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매운동의 자발적인 힘, 작은 힘이 모이고 모였을 때 진짜 큰 힘이 되더라 라는 좋은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안 사요 운동의 두 번째 좋은 성적으로는 일본 자동차인데요. 이 부분은 결론부터 요약을 먼저 해드리면 한국 수입 자동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이 일본 자동차는 9월에 총 1103대를 판매했고 토요타, 렉서스, 혼다, 닛산, 인피니티 5개 일본차 판매율은 지난해보다 평균 마이너스 60%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60%라는 것도 렉서스가 제일 판매율이 좋은데 이 렉서스가 마이너스 23%라서 평균을 좀 올려줘서 그런 거고 닛산이나 인피니티 같은 차는 판매율이 마이너스 70%, 80% 이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5종의 개별 판매율과 등록률 그리고 일본차 소유자의 고민 등등을 다룬 영상을 3일 전에 올렸기 때문에 너무 재탕이 되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 영상 링크를 띄워드릴게요. 참고로 같이 봐주시고요. 이 일본 자동차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성적 결과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사요 운동의 마지막 목표, 최종 보스라고 해야 되나? 바로 유니클로인데요. 안 입기 운동이라고도 불렀죠. 이 유니클로는 7월 불매운동 시작 이후 10월 현재 4군데의 매장이 폐업을 했는데 서울 종로 3가점, 월계점, 구로점, 경기도 구리점 이렇게 4개 매장이 폐업을 할 때 유니클로 측은 당시는 매장 재계약 문제 때문이라고 불매운동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어차피 재계약을 했어도 매출이 안 나온 거는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유니클로 측도 재계약을 하겠다는 말을 적극적으로 안 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남은 유니클로의 매장과 온라인몰에서는 9월 신상품 공개와 세일 전략으로 반격을 꾀하고 있는데요. 홍보활동이야 마지막으로 한번 써보는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신규 매장 오픈과 매장 리뉴얼 오픈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동생 브랜드 지우 역시 국내 2호점과 3호점까지 내면서 브랜드 이름을 물타기 하려는 전략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갈 때까지 가는군요. 그 정도로 한국 시장이 메리트가 있는 걸까요? 이 중에서 저는 좀 충격이었던 게 유니클로 온라인몰에서는 겨울 대표 인기 제품이었던 히트텍과 경량 패딩 점퍼가 완판이 됐어요. 이 시기에도 말입니다. 와, 이걸 왜 돈까지 줘가면서 사입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추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장작의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표상으로는 저번 유니클로 최후의 전략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유니클로 카드 매출 자료에서 국내 8개 대형 카드사 하나, BC, 우리, 롯데, 현대, KB국민, 삼성 신한카드의 유니클로 결제액은 6월 마지막 주 59억 4천만 원에서 7월 넷째 주엔 17억 7천만 원으로 평균 70.1% 급감했습니다. 이 기회를 발판 삼아 탑10 등 국내 기업의 약진이 필요하겠지요. 토종기업이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살리지 못하면 그들은 또 치고 들어올 겁니다. 한편 브랜드 가치도 떨어져서 한국에서 유명한 100대 브랜드라고 브랜드 스탁에서 발표한 2019년 3분기 자료에 의하면 유니클로는 99위로 일본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100위권 안에 남아있어서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형세입니다. 그리고 유니클로 코리아 유튜브 홈페이지에 가보면 영상마다 싫어요가 좋아요보다 훨씬 많습니다. 웬만한 정치적인 영상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나름대로의 팬과 구독자가 어딘가에 있기 마련인데 아무리 그래도 유니클로 코리아는 구독자가 35만 명인 거에 비해 조회수는 10분의 1도 안 나오고 보시다시피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과연 유니클로와 불매운동 전사들의 대첩은 어떻게 될지요? 승리로 이끌어서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나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100일, 그동안의 성적과 중간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소식을 접한 중국의 누리꾼들도 우길기 응원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누리꾼들은 우길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전체가 일본의 침략을 겪었던 문제인 만큼 우길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일본이 최근 한국의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 하지만 우길기를 허용하는 미친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의 신경을 제대로 자극했다. 우길기는 범죄와 침략의 상징이다. 중국 역시 일본에 저항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영국의 BBC 역시도 우길기 논란에 대해 전했습니다. 우길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앤드류 파슨스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회장은 도쿄 패럴림픽 메달은 일본 부채와 같은 전통 모양에 기반한 것이다. 우리는 도쿄 조직위원회 측에 메달 디자인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신임 일본 올림픽 담당 장관 역시 우길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일본 하시모토 세이코 장관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우길기가 정치적 의미에서 결코 선전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되도 않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이 와중에 우길기 티셔츠는 단지 세련된 티셔츠일 뿐이라는 정신 나간 주장을 펼치는 인간이 세상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의 아들 션 레논이 일본 전범기인 우길기를 옹호해 한국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샀습니다. 발단은 션 레논의 여자친구인 미국인 모델 샬롯 캠프 뮬이 우길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을 게재한 뒤 한국 네티즌과 벌인 설전 때문이었습니다. 샬롯 캠프 뮬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길기가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승마하는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본 한국의 네티즌이 당신의 패션을 존중하지만 사진 속 문양은 독일의 군국주의와 같은 의미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뮬은 우길기는 메이지 시대에 일본군이 처음 사용했고 해군 군함기로도 채택됐다. 한국 식민지배 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독일의 군국주의 정치적 이념과는 다르다고 매우 한심한 논쟁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션 레논이 독일은 미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에 하켄크로이츠가 법적으로 금지됐다면서 표현, 언론의 자유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헛소리로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션 레논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다. 아시아 군국주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들 모두 정신이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신세대들은 과거 세대 행동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자. 나는 당신의 기분 상할 권리를 존중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국기에 대한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 모두가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신세대라고 표현한 이 션 레논은 1975년 10월생으로 46살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어리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꼰대의 모습을 한 션 레논은 그러면서 영어 무료로 알려줄까라며 한국인들을 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영어밖에 없는 직업이 존 레논 아들인 사람답게 한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싶었나 봅니다. 션 레논은 또 미국에 거주하는 한 한국인 유튜버와 논쟁을 벌이며 독일의 군국주의는 악마였지만 일본은 악마가 아니다. 난 앞으로도 우길기를 더 많이 입을 거고 한국인들이 우길기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내 알바도 아니다라며 자신의 무식함을 전 세계에 뽐낸과 동시에 내 여자친구는 단지 세련된 티셔츠를 입은 것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를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만행을 전 세계적으로 다시 알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인 네티즌들은 모르면 배우자, 무식한 건 죄가 아니다. 잘 모르면서 말도 안 되는 신념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범죄다. 잘못된 역사관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션 레논은 존 레논과 그의 두 번째 부인 오노요코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션 레논처럼 무식한 외국인이 있는가 반면 아시아에 대해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유튜버 하이체드가 도쿄올림픽의 우길기 허용을 비판하는 광고를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하려다 거절됐다고 알렸습니다. 우길기가 지나치게 정치적이기 때문에 하이체드는 우길기를 빼고 광고를 건 뒤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 제국 군대의 상징물을 광고판에 실지 못한 건 아쉽지만 한편으론 우길기가 광고판에조차 실을 수 없는 상징이라는 걸 증명해준 사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광고를 거절당한 뒤 하이체드는 도쿄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의 재전이 되길 바랍니다. 우길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0flag.com 등으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또 우길기를 아예 광고에서 빼거나 다른 비슷한 사진으로 대신해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임스퀘어 광고판에는 거의 모든 내용의 글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그런데도 우길기 영상이 지나치게 논쟁적이어서 광고로 올라갈 수 없다면 우길기는 평화와 화합의 축제인 올림픽에서 더욱 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체드는 지난달 24일 개설된 도쿄올림픽 우길기 사용 반대 백악관 청원의 인터넷 페이지 2020flag.com을 공개하고 이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청원 페이지에는 우길기는 끔찍한 잔혹성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 제국군대의 상징으로 사용됐다면서 이 깃발은 독일의 군국주의 깃발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의 사용을 승인했지만 이는 한국과 북한, 일본의 관계를 해치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국가 간 화합과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 정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내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본 내에서도 우길기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경기장에 우길기를 반입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인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도 부적절한 방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도쿄신문은 올림픽과 우길기 반입 허용의 재고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길기는 역사적 경위가 있어서 경기장 반입 허용이 주변국들로부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며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재고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신문은 우길기가 과거 구일본군의 상징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며 게다가 일본 국내에서도 지금도 우길기가 군국주의와 국가주의의 상징으로 등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우길기가 대여기 등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기장 반입이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여기나 회사의 깃발 등에 사용되는 경우는 태양의 빛을 상징하는 일부의 디자인뿐이어서 민간에 보급돼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신문은 2017년 4월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한 일본팀 가와사키 프론탈레 팬이 경기장에서 우길기를 펼쳐 AFC가 구단에 벌금을 부과한 전례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일본 주중 일본 대사관이 중국 내 일본인들에게 우길기를 경기장에 반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던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자국 개최의 올림픽은 문제없다는 일본 정부의 자세에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림픽은 인간의 존엄성을 갖는 평화로운 사회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주최국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우길기가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없다며 우길기 자체는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담지 않고 있어 금지 품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천일 공로와 불손한 망언들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 신주씨, 내가 장관들 시켜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경고했죠? 왜 말 안 듣는데? 안 했으문이다. 안 했다고? 일본 올림픽 담당 장관 왜 또 헛소리하고 자빠졌는데? 그거 당신이 시킨 거 아니야? 저는 모르문이다. 그래요. 당신이 뭘 알겠어. 방사능 후유증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 아프면 총리 내려놓고 쉬어요. 괜히 여러 사람들 피해주지 말고. 방사능 들어간 거 꼭 먹어서 응원하시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말고. 알았죠? 여러분, 방사능 먹으면 아베처럼 됩니다. 우리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꼭 일본산은 거르시고 건강 챙기세요. 페페TV를 시청하신 당신은 행운의 주문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이번 주에 로또 1등에 당첨되실 운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을 비롯한 부모님들까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페페TV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다면 매일 그 꿈을 생각하고 되뇌어보세요. 언젠가는 그 꿈에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본 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 얻어진 한 번의 성공, 그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셔도 됩니다. 모든 승리자는 실패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발버둥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한 실력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을 페페TV는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